저는 명자 62입니다. 서울시장 통해서 어묵 장사를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새벽 4시에 가게 문 열고 육수 끓이고 꼬치 꽂고 손님 잔돈 맞추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손은 늘 뜨겁고 앞치마엔 간장이 튑니다. 그래도 저는 이 생활이 싫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있는 사람 티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냥 성실한 장사꾼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래전에 건물 2채를 샀습니다. 월세가 매달 들어오지만 저는 여전히 10,000원짜리 티셔츠에 낡은 크로스백을 메고 시장을 뛰어다닙니다. 돈은 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들 민수에게도 숨겼습니다. 엄마 돈 많아라는 말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시장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33, IT 쪽에서 사업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 일을 다 이해하진 못합니다. 그래도 몇 달 전 투자를 받았다며 얼굴이 환해져서 들어오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 우리 회사 이제 진짜 커질 것 같아. 그래, 고생했지. 그 말 듣는데 마음 한쪽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선물을 하나 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좋아합니다.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 손목이 얼굴이라며 괜히 손목을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백화점이라는 곳을 거의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 사람에게 백화점은 구경이지 쇼핑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아들 선물인데 마음 먹고 갔습니다. 옷은 평소대로 입었습니다. 편한 바지, 점퍼, 운동화. 물건 사러 가는 건데 옷이 무슨 상관이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날 명품관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다르더군요. 반짝이는 진열장, 조용한 음악, 향수 냄새. 저는 괜히 목이 말랐습니다. 시계 진열대 앞에 섰을 때 가격표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29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이름표에 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이 또렷했고 정장 핏이 매끈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판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 보실까요? 네. 아들 선물로요. 이 모델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서연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뚱히 서서 5분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제 뒤에 들어온 명품 가방 든 손님에게만 웃으며 설명하고 있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직원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아, 네. 뭐 보실 건데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특정 모델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어떤 제품이에요? 300만 원요. 설명은 없고 가격만 던지듯 말했습니다. 저는 속이 뻣뻣해졌지만 웃음을 억지로 붙였습니다. 보증은요? 기능은요? 고가 제품이라 설명이 복잡해요. 그 말이 제 귀를 톡 찔렀습니다. 당신이 알아들을 수준이냐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40대 남자가 들어오자 서연의 태도가 바로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신상품 들어왔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옷차림이 문제라는 걸요. 그래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다시 제 앞에 서더니 주변 사람들 다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구매 안 하실 거면 자리 좀 비켜주세요. 다른 손님들 기다리세요. 제가 안 산다고 누가 그랬나요? 여기 제품들은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아래층에 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장사하며 무시를 당해도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돈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사람을 쫓아내는 건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손을 씻는 척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창피함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저는 바로 옆 브랜드로 들어갔습니다. 그곳 직원은 제 옷차림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드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평소 스타일은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말이 정중했습니다. 설명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큰 걸 사주고 싶어졌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할부는 일시불로 해주세요. 승인 소리가 나자 제 속이 조금 풀렸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데 멀리서 서연이 제 쪽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나가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 직원분은 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네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말의 대가를 정확히 사흘 뒤에 치르게 될 줄은요.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생각 있어. 벌써? 상견례 잡았어. 상대가 백화점에서 일해. 이름이 뭐니? 서연.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쥔 물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낮에 저를 쫓아내던 그 목소리가 귀 안쪽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이름 하나로 온몸이 긴장되는 경험을 누가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들이 이미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로 들립니다.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한 뒤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SNS를 하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계정을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걸 알아? 며느리들 얼굴은 미리 봐야지. 허세를 부렸지만 사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계정에 들어가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진마다 명품, 고급 레스토랑, 해외 호텔, 백화점 직원의 생활치곤 너무 과했습니다. 협찬이라 쳐도 이상하리만큼 과했습니다. 특히 한 게시물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저는 아들 옷을 알아봤습니다. 댓글에는 CEO 아니냐 같은 말이 있었고 서연은 비밀이라고 달아났더군요.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직업과 돈을 사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틀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상견례 전에 서연이 먼저 인사드리고 싶대. 집에 오겠대. 언제? 내일 2시. 근데 나 그 시간에 미팅이 잡혔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리에 서연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진짜 얼굴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오라고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실 홈캠을 켰습니다. 평소 집 비울 때 쓰는 거였지만 그날은 특별히 저장 공간도 비우고 각도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1시 5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 카페 구석에 앉아 홈캠 앱을 켰습니다. 화면엔 우리 집 거실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반짝이는 가방, 단정한 미소. 아들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셨대. 10분에서 15분이면 오실 거래.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예의 바르더군요. 백화점에서 저에게 던지던 차가운 말투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급히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몇 분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딱 5분이 지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액자 앞에 서서 사진을 유심히 보고 복도 쪽으로 걸어가더니 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목덜미가 뻣뻣해졌습니다. 몇 분 뒤엔 아들 방에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제 책상 서랍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연은 장부와 서류 사이를 뒤지더니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더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기 서류와 계약서까지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손에 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오빠. 그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제 심장을 내리찍었습니다. 집 확인했어. 통장에 돈 있더라. 건물도 있는 것 같아. 사진 찍었어. 상견례 때 분위기 봐서 더 파볼게. 명예 이전? 그건 방법 많아. 아들은 순진해서 말만 잘하면 다 믿어. 저는 귀가 얼얼했습니다. 이건 무례가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는 절대 우리 집안에 들이면 안 된다고요.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그걸 확인하는 순간 민수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봐버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으로 몰아붙이지 않기로, 엄마 촉으로 싸우지 않기로, 오늘은 오직 사실로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시장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검정 정장에 진주 목걸이,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예쁘게 꾸민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로는 저 자신에게 주는 사과 같았습니다. 민수는 먼저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마음의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고급 한정식집 룸이었고 문을 열자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그리고 서연. 그리고 서연 옆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준비된 느낌이라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연스러운 긴장이라기보다 연습해온 미소 같았거든요. 어머님 오셨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백화점에서 저를 쫓아내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서연 옆에 남자가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딸이 민수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자는 손을 모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성격이 참 착해요. 집안 어른들께도 늘 예의 바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딸, 집안 어른. 단어가 너무 매끈했습니다. 너무 모범 답안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 분위기에 안심한 듯 웃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 근황을 묻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했고 서연은 백화점에서 VIP 고객 응대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 VIP라는 단어가 사람을 계급처럼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곳.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 엄마가 오늘 선물이 하나 있어.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선물이라니 보통은 사돈 쪽에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 틀을 깨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시계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시계가 룸 조명 아래에서 더 빛났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걸 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축하 선물이야. 내가 버틴 시간에 대한. 서연은 그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욕심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반짝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표정은 아주 짧은 순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서연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서연 씨 매장에서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데서 샀네. 미안해요. 서연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네, 제 매장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서연 씨 있는 곳에 갔었거든요. 시계 좀 보려고. 민수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안 살 거면 나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지요. 룸안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민수는 제 얼굴과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서연은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곧바로 울먹이는 표정을 꺼냈습니다. 정말 빠르더군요. 어머님 오해예요. 그날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그랬을 리가. 저는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덮으려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결국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백화점에는 그런 손님도 많아요. 그냥 이해해 주시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손님 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진짜야? 민수야 나 믿지? 나 그날 정신이 없었어.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말의 틈을 기다렸다가 사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르신. 저는 서연 옆에 남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는 외동딸인가요? 아니면 형제가?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외동이지요. 우리 집은 딸 하나요. 여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동이에요. 서연이가 하나라 우리가 더 애지중지했죠.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단 한 줄을 던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서연 씨는 어제 제 집에서 오빠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연 옆 남녀의 표정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의자를 당기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오빠? 서연아 무슨 말이야? 서연은 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친한 오빠 같은 사람을.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친한 오빠가 아니라 진짜 오빠더군요. 제 통장과 서류를 찍어서 보내겠다고 하던데요. 그제야 서연 옆에 남녀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의 눈빛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지요. 그 순간 룸 안의 균열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파래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민수의 손등을 한번 눌러주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니야. 오늘 끝까지 보자.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 문 밖에서 욕설이 섞인 고함, 그리고 룸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숨이 차서 어깨가 들썩였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그 장면 하나로도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이 끝난 셈이었습니다. 남자는 룸 안을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이럴 줄 알았다. 또 작업치는 거지?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왜 왔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너 내 빚 갚아준다더니 이번에도 남의 돈으로 메꾸려고 했잖아.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자 앞을 막았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남자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가 이번 타깃이냐? 그 말에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깨를 잡고 조용히 앉혔습니다. 흥분하면 판단력이 무너집니다. 오늘은 누가 더 침착하냐가 승부였습니다. 서연 옆의 남녀는 이미 손이 꼬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부모님 맞으세요? 남녀는 서로를 쳐다봤고 남자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그때 남자가 다시 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오빠라고 불렀던 사람 나다. 외동딸이 어딨어? 룸 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마치 심장이 떨어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외동딸 아니었어? 서연은 곧바로 울음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저 사람 미쳤어. 나 스토킹하는 사람이야. 저는 그 타이밍에 대화를 끊었습니다. 울음은 진실을 가릴 때 쓰는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연에게만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연 씨, 그럼 왜 우리 집 서랍을 열었어요?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영상 볼까요? 민수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가 무슨 영상을 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더 또박또박 눌러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믿는 것과 사실은 다를 수 있어. 엄마는 너를 살리려고 이걸 준비했어. 저는 홈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은 우리 거실에서 서랍을 열고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등기 서류를 찍었습니다. 그 장면이 룸 안에 그대로 울렸습니다. 이거 서연이 맞지?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합성일 수도 있잖아. 저는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제가 찍었던 통화 영상의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통장 봤는데 돈 있더라. 건물도 있는 것 같아. 상견례 때 더 파볼게. 명예 이전? 방법 많아. 아들은 순진해. 민수의 어깨가 툭 꺼졌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눈빛이 꺼집니다. 민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호구였어? 서연은 울면서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처음엔 그럴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사랑해. 서연아, 그 말 누구한테나 하더라.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문이 다시 열리며 들어온 또 다른 남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번 남자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서연을 보는 눈빛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돈이여. 돌려줘. 서연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민수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2억이요? 남자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저 여자한테 똑같이 당했어. 결혼하자고 먼저 말한 것도 저 여자고 혼인신고 미루자고 한 것도 저 여자였어.
그러고 전세금이랑 회사 돈까지 들고 도망쳤지.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 하던 말이 민수에게 했던 말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더는 예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박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진짜 사랑해. 오해야. 나 믿어. 시장에서도 세상 어디서든. 그런데 그 말들이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매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랬어? 서연은 울면서도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나도 살려고 했어. 오빠 빚 때문에 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살려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 서연은 자기 인생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건 사정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서연 옆에 앉아있던 가짜 부모는 이미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진짜 부모님 아니죠?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정이 좀. 여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린 그냥 부탁받아서.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족까지 돈으로 꾸민 겁니다. 상견례 자리 자체가 연극이었고 민수는 그 연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네. 저는 민수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바보 아니야. 사랑은 원래 사람을 약하게도 만들어. 하지만 내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건 진실을 볼 용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서연아, 우리 끝내자.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은 비명을 지르듯 울었습니다. 민수야, 나 진짜로. 그만해. 이제 내 말 하나도 믿기 싫어.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수와 함께 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밝았고 바깥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룸 안의 거짓 공기보다 훨씬 깨끗했으니까요. 뒤에서는 남자들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또 마음이 약해질까 봐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절대 들이지 않아야 할 사람을 문 밖으로 밀어낸 날이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민수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수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내가 겪어야 할 상처가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눈이 생긴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차 안에서 한 번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소문과 메시지로 더 흔들릴 테니까요. 저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옷으로 판단하면 안 돼.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반드시 봐야 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구든 너를 사랑한다며 내 지갑부터 들여다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아들에게 돈을 숨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위험이 오면 저는 누구보다 먼저 사실을 꺼내들 겁니다. 엄마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의 본심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친절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사람, 상대의 사정을 묻기보다 잔액부터 확인하는 사람, 사랑을 말하면서 증거를 남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정이 아니라 증거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너무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완벽함 뒤에는 종종 계산이 숨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사연 더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